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S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갑 잔치죠.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환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젊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좀 평소 같지 않은데요. 아우, 죄송합니다. 100세 시대를 제가 준비하는 목소리가 아닌데요. 너무 열심히 방송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아우 죄송하네요.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네. 듣기 좋아요. 예, 맞습니다. 더 이제 아늑한 느낌이 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욜드라고 하는데요. 영과 올드의 합성으로 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또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이전의 노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젊은 노년층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도 뭐 일을 갖거나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다니는 등 이른바 정말 생기 있는 신노년층들이 주변에도 참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을 제가 봤더니 일단은 건강한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방면에 있어서 고루고루 호기심을 갖는 이 습관이 아마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네.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철원 씨 모습 같아요. 그럼요. 그래요. 나이 들수록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고령화 시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TBS 클리닉 건강 365 주치 가정의학과 윤상호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동의료재단의 가정의학과 윤상호입니다.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보통 노년층 하면 예전에는 호, 백발, 꼬부랑 할머니, 뭐 흰머리 이렇게 떠올렸는데 요즘 보면은 노령층이 굉장히 젊고 멋있게 살잖아요. 이 고령 또 노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옛날부터 벌써 이제 그 65세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 의학계만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일치된 어느 정도의 그 통합된 그 정의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만간 있으면 아마 65세에서 조금 더 그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하나 문제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아주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옛날처럼 이제 노년이 돼서 노화가 이제 이루어져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한 인구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아주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을 봉양하게 되는 그 밑에 세대들도 중요한 이제 노인에 대해서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까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진짜 삶의 질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꼭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수명을 살아갈 때 건강함도 지키고 삶의 질도 풍요롭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뭐 많은 생활 개선도 하시고 많은 것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기 신체 상태를 아시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부터 이제 건강검진부터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저도 가봤는데 연말에 미뤘던 건강검진 숙제처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붐볐어요. 근데 이런 성수기는 물론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건강검진 그럼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에 가시면 편의성의 문제죠.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맞아요. 좀 많이 대기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여유로울 때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또 가임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을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신 상태로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건강검진 날짜를 1년에 한 번 받더라도 날짜를 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요. 그 날 전부터는 조금 과격한 운동도 피하시고 또 술자리도 좀 피하시고 미리 좀 준비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 주제랑도 이어지네요.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하나 보니까 현재 복용 중인 이 약도 잘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요. 진짜 거의 뭐 과장에서 밥 한 공기만큼이나 맞아요. 많은 양을 진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 분의 이제 처방전을 제가 받아서 이제 그 처방전을 갖다가 이제 간 추려드린 적이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인데 그럼 집에 계실 때 벌써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제일 본 중에 제일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요. 30알. 우와. 어머, 하루에요? 예. 다 다른 약. 다 다른 약이에요. 실제로 중복된 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약, 중요한 약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거기서 좀 간추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다 보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혈압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신다고 하면 고혈압 약 하나는 기본으로 드실 거고 대부분 고지혈증 따라오시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도 같이 드실 거예요. 그럼 고혈압 때문에 약 2알 드시죠. 당뇨가 같이 있으시면 당뇨를 먹는 약으로 조절하시는 분은 거의 한 3종류는 드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럼 고혈압, 당뇨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5알부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뭐 저도 이제 가끔 환자분들 약을 추려야지 하고 보면 도무지 뺄 약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질환들을 치료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병원들을 같이 다니시면서 약이 이제 여러 개 중복된 약이 이제 처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찾아가시는 병원의 주치의분한테 좀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약을 좀 줄여달라는 방법도 부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먹는 약을 평소에 좀 어디다 적어놓고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의료진이 약을 처방할 때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미리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확하게 잘 마련돼 있나요? 미리 알아보는 건 좀 아직까지 시스템으로는 좀 이제 힘들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약을 처방했을 때, 만약에 고혈압 약을 처방했을 때 이미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이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DUR이라고 해서 저희 처방 시스템과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것들이 이제 완전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계속 약물 상호작용도 지금 워낙 많은 약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몸 안에서 어떤 효소를, 특정 효소를 이 약과 이 약이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작용을 하는 약인데도 서로 이제 약작용을 너무 올려버리거나 약 효과를 확 떨어뜨려 버리거나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은 저희가 그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들도 저쪽 다른 병원에서 이런 약을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처방할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대신에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은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약을 꼭 핸드폰에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이 병원만 늘 다닐 수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저 병원을 갔다면 또 저 약국을 갔다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먹고 있는 약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과장님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투약할 때 투약하는 이제 방법들이 다 있어요. 네. 투약할 때 이제 이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하는 방법들이 다 있죠. 그것은 우리 인체 내로 이제 약이 이제 들어갔을 적에 이 약이 위에서 녹고 어떻게 흡수되느냐 이런 기전 때문에 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약마다 작용 시간이 좀 다르고요. 그죠? 지속 시간이 다르고 흡수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드세요라든지 우리 몸에서의 대사 활동을 생각했을 때 이 약이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은 저녁입니다 해서 그렇게 설명받으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뭐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약은 식도에 조금 이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드시고 나서는 찬물로 좀 헹궈내시고 반드시 앉아서 좀 있으시라고 권해드리는 이런 설명들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요한 이제 설명들은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적에 약사님들이 보통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요. 그 부분대로 좀 따라주시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드시는 거. 잘 먹는 거. 그래야죠. 놓치고 먹지 않는 것보다 일단은 뭐 조금 시간 놓쳤더라도 네. 하루하루 이제 처방된 그 횟수에 따라서 일단 맞게 드시는 게 일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도 이제 뭐 꼭 물로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이제 상온에 이제 미지근한 물을 같이 복용하시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시간 없고 뭐 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음료수랑 먹는 적도 꽤 많습니다. 일단은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보니까 뭐 다재 약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정 질환 중에요, 좀 관리 대상으로 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약을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 약을 잘 챙겨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보험공단 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신청하시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 약을 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시면은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이제 관리를 좀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그런 질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럼 이 서비스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면 공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중요한 거네요. 그게 진짜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입니다. 네. 공짜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1종류를 먹더라고요. 미네랄,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뭐 우와. 등등등등 뭐 철분 이렇게 해서 먹던데 너무 궁금합니다. 먹어야 된다. 아예 안 먹어도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의료진 입장에서 영양제, 보조식품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렵다. 네. 제가 이제 답변은 제일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걸 먼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연구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시스템에서 세포 안에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런 물질이 가서 결합하니까 어떤 효소가 나와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더라. 그것을 원리를 알아낸 다음에 그 수용체에 맞는 분자 구조를 이제 제조를 하죠. 만들어서 그 만든 물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입증이 되고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면은 다시 또 근데 이것을 인체 실험을 하겠죠. 뭐 부작용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약이 이제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약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약을 만들었냐면은 보통 어느 지방에서 가서 보니까 상처가 나면은 어떤 풀잎 같은 걸 막 가서 여기다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회사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풀들을 가져가서 그 성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진짜 효과가 있었나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성분이 진짜 실제로 상처 소독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분자 구조를 따내서 그 유사한 분자 구조로 이제 개량을 한 다음에 약으로 만드는 방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간에 어떤 어떤 약초가 효용이 좋더라, 당뇨에도 좋더라, 우리 당을 좀 떨어뜨리더라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은 이미 약으로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내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처방받는 약들이세요. 저희가 약품을 보통 이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이 전문의약품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아프고 만약에 이제 좀 병이 있고 그럴 적에 그 병을 치료하고 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양제는 좀 이제 일반의 약품에 속하니까요. 비타민 종류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홈쇼핑에서 택배로 받으시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료인으로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제 흔히 뭐 말씀하신 물어보시는 것들이 비타민 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제제도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아주 단식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내 체중을 관리를 하면서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섭취를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비타민을 좀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해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식사를 여러 개 다양하게 이제 보통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꼭 비타민을 꼭 드세요라고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권고해드리는 영양제나 이제 보조제는 이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제 그런 뭐 몸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존재하는 약들을 약사분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이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누구나 건강해지고 싶어 하고요. 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아,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건강과 행복이 양립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삶이 꼭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의료 전반에 대해서 의료인으로서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이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우리가 위험이 닥쳤거나 하면은 거기서 반사적으로 공이 날라오면 공을 막아야 되죠, 그죠? 반사적으로 막는다거나 눈을 감는다거나 또는 아주 긴장된 상황이 왔을 적에 손에 땀이 나고 이렇게 뭐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이제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인 내가 이제 인식하지 못한 레벨에서 우리 뇌들이 이제 그런 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게 그것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이제 생명체로서 유지를 하려면 그죠?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서 우리 인간이 내가 뭐 어떻게 이제 한다는 생각 없이도 우리 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체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우리 몸에서 이제 자꾸 유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고, 그죠? 내가 잘 먹고 있어야 되고, 편안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하신다든지 어떤 식사, 뭐 담배를 내가 피우고 있다든지 할 때 이제 가장 실패하시는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금 상태가 아주 안정돼 있으면요, 우리 몸은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을 좀 빼려고 덜 먹었다 한다면 난리 나죠. 그렇죠. 뇌에서 이거는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이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위험하다. 있는 거다.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하죠.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더 느끼게 하고 내가 굉장히 몸에 힘이 없으니까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을 더 들게 하죠. 그리고 담배 같은 거 이제 못 끊으시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담배를 조금 피우시면 니코틴 때문에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자꾸 나오고 자꾸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조금만큼 기분이 좋으셨는데 자꾸 태우다 보면 계피수가 자꾸 늘어나죠. 그 우리 몸의 상태가 평정한 상태가 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기분은 들쭉날쭉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기뻤다가 조금 또 우울하고 좀 슬펐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담배를 피시면 계속 이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즐거운 거를 우리가 이 정도까지 끌어주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던 이 중앙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럼 항상 이 높은 자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만족을 못하죠. 몸에서 자꾸 옛날에 아주 좋았던 것을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도 내 의지만으로는 끊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 생각하신다면 먹는 것과 운동이겠죠. 근데 이것들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꼭 건강을
한 삶하고 일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먹는 것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항상 건강을 위한 음식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인데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느 텔레비에서 어떤 음식이 좋았다고 얘기 들었으면 그것만 먹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죠. 저도 지금 뭐 저한테 뭐 만약에 너 제일 먹고 싶은 거 음식 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김치찌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허. 짜고 좀 맵고 사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비계 잔뜩 달린 고기가 들어가야지 또 제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빼고 먹을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려면은 사실 건강과는 조금 떨어진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근본은 내 건강을 위한 설계를 일단 중심에 놓고 그 외의 활동을 거기에 맞춰 가시는 것이 이제 적절하게 섞어 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 가장 큰 개인적인 의견은 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조절을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운동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정한 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새해 이제 얼마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각오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돈 많이 벌어야지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날짜 꼭 한번 정하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살을 빼야지 또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각서를 쓰시더라도 뭐 술, 담배 끊으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이걸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시면은 단번에 끊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담배를 만약에 끊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좀 현명한 방법을 택하셔서 꼭 올해 이제 원하시는 바 소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윤상호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